낙양에서 불을 지른 동탁을 추격하던 조조는 동탁군 최종 보스 서영에게 응징당한 두 번째 군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조조는 활에 맞은 채 말까지 잃어 거의 캐릭터 삭제 직전의 좌절 상태였는데, 그런 그를 멱살 잡다시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조조의 육촌동생 조홍이었어요. 특히 자신이 주는 말을 차마 받지 못하는 조조에게 천하에 이 조홍은 없어도 되지만 조조가 없어서는 안 돼요! 라고 날린 대사는 삼국지에 등장한 대표적 명대사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후 조홍은 조조를 말에 태운 채 자신은 걸어서 호위했고 강가에 이르러선 배를 구해와 무사히 고향까지 탈출할 수 있었어요. 훗날 조조의 아들 조비가 사소한 일로 조홍을 죽이려 했을 때 태후 변씨가 나서 조홍 아니었음 네가 오늘날이나 있었을 것 같냐? 라고 꾸짖은 건 바로 이날의 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천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조홍의 명대사가 남아있는데 조비에겐 그저 돈 안 빌려준 삼촌이었나 보네요. 손책이 산적을 토벌하러 간 사이 남아서 진영을 지키던 송건은 병사수도 적은데 방비를 소홀히 했다가 대략 수명을 50년은 당길 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모두 뿔뿔이 흩어질 때 오직 주태만이 손건 곁에서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해요. 주태는 송건이 손책을 졸라 얻어냈던 부하로 그의 분기탱천한 활약이 이어지자 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어 다시 돌아와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주태는 12곳이나 상처를 입고 기절할 정도였지만 어린 주군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 같은 활약에도 서성과 정봉 등은 주태의 출신이 미천하다 하여 상관 대접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를 안 송건이 모두를 초대한 연회 자리에서 주태의 상처를 보여주며 연설하니 그 내용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유평, 그대는 싸울 때 마치 곰과 범 같았으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니 온몸에 상처 자국이 수십 곳이요 피부는 마치 그림을 그린 것 같소. 내 어찌 그대를 고르게 은혜로 대우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나는 그대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병마의 중임을 맡길 것이니 유평은 혼쾌히 이를 하고 한미한 가문이라 하여 스스로 꺼리지 마시오. 화려한 승리만큼이나 질 때도 요란하게 졌던 조조에게 완성의 패배만큼 자신을 돌아보게 한 전투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말을 넘긴 장남 조왕과 조조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최후의 최후까지 길을 막아준 맹장 전휘의 희생이 있었으니까요. 당시의 묘사는 정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처절한 것으로 기전체 형식의 딱딱한 문체를 읽으면서도 손에 땀이 나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전휘는 조조가 달아난 성문을 자신의 10명 남짓한 부하들과 함께 막아섰는데 그가 화극을 휘두르면 적들의 창이 10개씩 부러질 정도였고, 끝내 무기가 전휘의 힘을 버티지 못하자 적을 잡아 옆구리에 한 놈씩 끼고 휘두르는 미친 괴력까지 발휘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전휘는 결국 수십 군데 상처를 입은 끝에 큰 소리로 욕하며 두 눈을 부릅뜬 채 사망하고 말았죠. 삼국지엔 숱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중 적들마저 전율시키는 모습으로 주군을 지키다 서서 죽은 전휘의 마지막은 단연 고금의 가장 장렬한 최후로 기억될 것입니다. 완성에서 전휘의 활약상은 그 공로로 보나 임팩트로 보나 최고로 뽑힐 만한 압도적인 것이었지만, 삼국지 최고의 보디가드를 딱 한 명 뽑아야 한다면 저는 그게 허저라고 생각합니다. 허저는 조조의 경호실장이 된 이래 이 일이 천직이었음을 여러 차례 증명했으며, 특히 조조의 위험을 알아채는 귀신 같은 촉이 있어 관도에서 혼자 있는 조조를 암살하려던 서탈을 갑자기 돌아와 잡아 족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허저의 가장 큰 공으로는 마초에게 죽을 뻔한 조조를 위수해서 구한 것이었는데, 이때 허저는 조조를 배에 태우는 데 성공했지만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까지 막아야 했습니다. 급한 대로 말 한 장을 들어 화살을 막았는데 그 조그만 말 한 장으로 사공까지 지켜줄 순 없었고, 결국 한 손으론 화살을 막으면서 다른 손으론 노를 젓는 가공할 멀티플레이로 기적같이 탈출할 수 있었죠. 만약 멀티가 잘 안되는 저였다면 3초 안에 고슴도치로 만들 자신이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날 조조를 죽이는데 실패한 마초는 자신의 용력을 믿고 회견장에서 조조를 살해하려 했다가 웬 덩치 큰 놈이 시퍼렇게 쳐다보는 걸 보고는 본능적으로 그가 허저라는 걸 직감, 결국 계획을 포기한 채 얌전히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힘에 백치 같은 외모를 가져 호치라고 불린 허저였지만 어쩌면 마초의 살기마저 거두어간 그의 존재감이야말로 생사를 넘나들었던 조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재능이었던 것 아닐까요?
선주가 당양 장판에서 조공에게 추격당해 처자를 버린 채 달아나자 조은이 몸소 어린아이를 품에 안았으니 후주이고 간부인을 보호했으니 후주의 모친이었으며 이들이 모두 위난을 면할 수 있었다. 장비가 물가에 의지한 채 다리를 끄는 뒤 눈을 부릅뜨고 뭐를 비껴잡으며 내가 장익덕이다 앞으로 나와 생사를 가름하자고 외치자 감히 접근하는 적군이 아무도 없어 이 때문에 마침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누가 봐도 뻥일 것 같은 조은과 장비의 열전 기록은 연희를 소설로만 치부하던 많은 이들을 벙찌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조은이 아이를 품에 안았던 시점에서 그가 무림지존 마냥 격한 액션을 펼치진 않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조은이 조조군 쪽으로 달려가는 통에 그가 배신했다고 유비에게 보고하니까지 있었던 걸 보면 놀랍게도 그가 주군의 가족을 찾기 위해 적진 속으로 뛰어들었단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아무런 무력 충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엄청난 재주인 셈이죠. 장비는 또 어떻고요? 유비가 장비에게 뒤를 맡기면서 준 병사는 꼴랑 20명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군말 없이 후열로 가선 다리에 우뚝 서 소리치는 것만으로 조조군의 추격을 원천 봉쇄했죠. 그 시도 자체만으로 경악스러운데 이 둘이 그걸 또 성공한 점은 어안이 벙벙하게 합니다. 재미있게도 두 인물의 열전에서 공통적으로 유비가 처자식을 버렸다는 게 유독 언급되는 걸 보면 10만에 달하는 백성이 함께하는 유비에게 조조가 얻지 못한 무언가를 저 남자가 가져갔다는 일종의 시기심마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절호의 기회에마저 끝내 유비를 놓치게 한 두 영웅의 활약상엔 짧은 서술 속에도 왠지 모를 경외심이 엿보이는 듯하죠. 한편으로 저는 오늘 랭킹의 1위로 주군을 지키고 장렬히 죽은 전유와 조항 콤비를 선정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했던 상황에서 현재의 주군은 물론 미래의 주군까지 구해낸 조은과 장비의 무용담은 진정 전설이 될 가치가 있는 감동 실화에 가깝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이 힘을 합친 장판의 신화야말로 이번 주제의 1위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